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9월달 들어서 좀 최근에 날씨도 약간 변하는 것 같은데 수급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최근에 또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뭐 이게 뭐 원화의 확실한 추세적인 절상 추세, 즉 환율 하락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진다면은 조금 더 이제 시장이 확신을 가질 만한데 그동안 이제 외국인 기관도 하도 수급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네. 이번에 보여주는 거는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가. 여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삼성전자 주가뿐만 아니라 하반기 지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추세적으로 매수를 살 해준다고 것인가, 하면 아니면 그동안 예. 늘 해왔듯이 트레이딩 차원에서 네. 훅 한번 당겼다가 단기로 또 한번 훅 했는지. 털었다가 한번 밀었다가 이런 정도인지 예. 그걸 이제 좀 파악해야 될 것 추이는 같아요. 좀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네. 네. 자,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뉴욕 증시는 이제 노동절 휴장이었고 뭐 유럽 증시 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요즘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제가 최근 한 예. 2주 정도 이렇게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뭔가 글로벌적으로 많이 좀 증시가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 커플링 되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요. 뭐 올해 뭐 상반기까지 하더라도 뭐 미국장 오르는 것도 아니었고 뭐 반대 현상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최근 한 2주간의 흐름만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비교적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만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일부 좀 지수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글로벌 시장 분위기하고 좀 많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저기 굿모닝 마켓에서도 뭐 이렇게 살펴보고 하긴 합니다만 우리 또 이 대표께서 한번 좀 이번 주 이렇게 증시에서 재료다 싶을 만한 그런 일정이나 뭐 이슈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이번 주 증시 일정 좀 네. 지켜봤을 때는 눈에 띄는 것들은 일단 외교적인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G20 정상회의,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 사절단이라고 해서 보니까 뭐 정의선 뭐 현대차 회장, 그다음에 구강모 LG 회장, 뭐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이제 기업 총수들도 좀 참석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각 기업별로도 좀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로 이제 다뤄지는 주제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것들은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트렌드이긴 한데 뭐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좀 에너지 관련된 이슈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좀 많이 다뤄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다른 뭐 이슈이기도 하지만 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도 최근에 지난주부터 또 관심도가 있고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보니까 이제 건축, 건자재, 뭐 건설 관련된 쪽에 좀 많이 좀 주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아울러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주요 다뤄지는 이슈들 그다음에 표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경제적으로 각 기업별로도 뭔가 좀 발표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학회 이슈가 좀 하반기 들어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매달 뭐 중요한 학회들이 있습니다. 늘 있어 왔었고요. 이번 주에는 보니까 세계 폐암학회가 9월 9일부터 해서 12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세계 폐암학회 참석한다라고 하는 이제 공개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세계 폐암학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또는 전통적으로 꾸준히 참여해 왔던 우리나라에서 좀 큰 제약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브릿지 바이오가 보니까 이번에 폐암 신약 관련해서 일상 진행된 부분들 데이터를 좀 공개한다고 하고 있고요. 루닛 최근에 이제 AI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 관련돼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시가총액이 커진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이 발표는 하지만 아마 여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섹터 내 다른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이번 주 그다음에 또 이번 달 또 중순 넘어가면서 학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바이오 쪽은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보면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이번 달에 그 두산 로보틱스 이제 공모주 청약 일정도 예정되어 있고 하반기 가장 큰 대우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그 시장
특징이라고 하면 로봇 네.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도 일단은 뭐 로봇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특정 일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네. 상당히 많이 오를 정도로 주가가 좀 비싸다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급격히 오를 정도로 이제 많이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고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뭐 하반기 가장 뭐 관심도가 높은 또 산업이기도 하고 또 최대어 조단위 또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삼성 쪽에서 이제 삼성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협력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오고 있는데 그 이제 삼성의 일부 이제 그룹사가 되겠죠. 그래서 푸드테크 쪽에 일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자동화 솔루션 이런 것들이 뭐 공급이 된다 이런 것들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 그다음에 어제도 계속해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재밌는 기업은 이제 대동하고 대동기어인데요. 대동하고 대동은 대동기어는 우리가 익히 그 농기에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이제 그룹사 포스코의 공정연구소와 함께 특수환경 임무 로봇 개발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어제 일부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농기계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을 받다가 갑자기 로봇 개발한다라고 하니까 로봇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듯이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올 수 있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쪽에서 이제 공정 자동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전체적인 산업의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로봇 산업으로 딱 보지 마시고요. 우리나라가 제조 이제 기반으로 많은 것들이 산업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무언가를 만들 때 이 공정 자동화 솔루션들 이게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같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화 솔루션 쪽으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쪽 이제 새로운 쪽의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대동 기어 같은 기업들이 또 등장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뭐 꼭 로봇뿐만이 아니라 일단 한번 흐름을 타고 이슈화되고 뭐 다소 테마의 성격을 띈다 싶으면은 이제 급등하다 보면 항상 그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또 이제 논란이 됩니다만 요즘 뭐 그런 거 따지는 게 좀 무의미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최근에 로봇 기업들이 지금 강하게 오르는데 로봇 기업들 잘 보시면 매출액이 대곡도 안 되는 기업들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로봇 기업을 바이오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많이 비교도 하십니다. 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바이오도 매출액이 잘 안 나오고 사실 미래에 뭐 신약 개발, 뭐 판매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로봇도 좀 그렇게 보는 거냐. 근데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드리자면 로봇은 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로봇 쪽은 지금 무언가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제조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주가 예를 들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매출이 100억도 안 되는 기업이 내년도에 갑자기 1000억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공장 캐파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로봇 몇 대 만들어 주세요 하면 예를 들어 협동 로봇을 10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쪽은 지금 매출 규모가 상당히 작은 건 맞아요. 그거는 이제 시장 규모가 그동안 좀 작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앞으로는 굉장히 시장이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것들은 아니고 이제 누차 몇 년간이 걸쳐가지고 이 인력난 이런 것들이 좀 심화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로봇을 도입해야겠다라고 사실은 마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항상 문제가 그렇잖아요. 이 어떤 특정 제품이든 뭐 기계 장치를 들이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는 들이기는 어려웠지만 예.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규모의 경쟁이 생기다 보니 가격도 좀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을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뭐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감안해도 비용을 감안해도 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뭐 푸드테크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뭐 치킨집, 커피 뭐 내리는 쪽 이런 쪽에서만 로봇이 많이 쓰이는 것들이 아니고 일반 어떤 특정 제품 뭐 예를 들어 휴대폰이다, 노트북이다 뭐 이런 것들 만들 때도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쪽에 공정 자동화가 필요할 거고 이러면은 아마 새롭게 공장을 짓는 곳에서 대규모 수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 각 기업별로 지금 매출액이 아니고
앞으로 매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냐. 그러니까 세일즈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내 로봇 기업들을 보실 때는 영업을 어디 쪽에서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사실 또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ARM이 이제 지금 시장 예상은 한 이번 달 14일 정도에 이제 나스닥 상장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애플도 그렇고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투자 결정을 했단 말이죠. 뭐 ARM이 예. 상당히 중요한 뭐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예, 쪽으로 예. 중요한 기업이다 보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뭐 투자를 좀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한간에는 뭐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다 또는 뭐 SK 쪽이 인수를 한다 이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요. 예, 그 근데 그런 정도까지?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행이 좀 안 됐던 것 같고 여튼 이제 상장 절차를 이제 밟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요. ARM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징성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결국에는 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메모리 쪽이 좀 많이 아직도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대규모 투자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이 ARM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쪽이 좀 더 높은 밸류를 받아요. 늘 메모리 쪽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ARM 관련돼서도 시장에서 주목할 거고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사업적인 진행 이런 것들도 주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최근에 또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7만 원 또 넘어섰잖아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한 6% 정도 크게 올라왔습니다. 뭐 계속 6만 원대 머물다가 또 갑자기 또 7만 전자가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뭐 시발점이 된 거는 그거죠. 시티증권에서 삼성전자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 그 HBM을 이제 공급한다. 4분기부터 뭐 공급을 한다. 이렇게 지금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전망을 이제 전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는 좀 확실하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8월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8월 달까지 그 디램 뭐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 정리가 됐거든요. 이쪽에서도 비교적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고 그러다 보니 복합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디램 쪽 뭐 이것보다는 HBM 쪽에 그 이슈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이닉스하고 주가가 좀 차별이 있었던 거는 하이닉스는 그동안 미리 좀 선반영되었죠.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 먼저 공급했던 업체이다 보니까 미리 선반영돼서 주가가 좀 올라왔던 거고 삼성전자가 지금도 일부 전 모델, 레거시 모델들 납품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신규 공급해야 될 HBM3 요거 지금 공급을 아직 못하고 퀄테스트가 진행 중이었는데 4분기부터는 그래도 납품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확실히 외국인들로부터는 러브콜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이제 9월이 이제 뭐 시작해서 아직 뭐 이제 5일 거래일 기준으로는 이제 뭐 한 3일째인데 3일도 안 됐나요? 이제 이틀째인데 지금 네. 우리 인사이트 리드에서도 이제 다뤘습니다만 저 월가의 어떤 전략가가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9월이 늘 수익률이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좀 좋을 것 같다. 앞서 우리는 봤어요. 어땠나요? 지금 금년은 8월달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할 네. 것 없이 8월에 좀 낙폭이 컸어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보기에. 네. 일단 7월은 그래도 비교적 좋았고 8월 네. 사실 첫날이죠. 첫날부터. 첫날까지는 그래서 좀 좋았어요. 괜찮았다가.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습니다. 예년하고 좀 다를 수 있겠다. 네. 기대감 가졌는데 8월달 일단 좀 약간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9월 뭐 며칠 되진 않았지만 그냥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이고 오늘도 잘하면 2,600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9월달 개인적인 전망으로 지수단에서는 2,500에서 한 2,700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8월달에도 봤던 밴드 구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8월달에서 이제 9월달 넘어오는 이제 시장은 횡보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00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2,600 한 50선 이렇게 고점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좀 시장은 좀 밀리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반대로 2,500선 좀 밑으로 떨어지려는 모습이거나 2,500선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일단 이 거래일이지만
삼성전자가 일단 올라와 주니까 확실히 지수는 올라오는 거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또 역시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지수를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증권가 중심으로 뭐 9월달 전망을 하고 있는 게 9월달 하단은 한 2,450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450선, 상단은 한 2,650에서 2,700. 제가 제시한 거하고 얼추 비슷한 뭐 지수 밴드인데요. 일단 2,640, 50 이때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주목할 업종으로 반도체를 다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꼽고 있다는 얘기들은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 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HBM, 그 다음에 DDR5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HBM은 5월 달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DDR5는 좀 열기가 약간 식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8월 달 그 DRAM 어떤 가격이라든지 동향을 보니까 DDR5 쪽은 확실히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용 쪽 그 DDR3, 4는 아직도 가격이 그렇게 뭐 회복된다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확실한 건 DDR5 쪽에서는 가격 상승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믹스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DRAM 쪽에서 가격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9월 달에도 좀 중요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데이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어떤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갈까요? 지금 최근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기세이긴 하거든요. 네, 여전히 뭐 대형주 단에서는 SK하이닉스가 더 탄력성이 있을 수밖에 예. 없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잠잠했는데요. 네네.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삼성전자가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못 갔죠.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좀 눌려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나름 SK하이닉스는 좀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소폭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이 거래일 동안 제가 그 두 개 종목의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좀 샀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안 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반도체에서도 외국인들이 사주느냐 사주지 않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좀 더 길게 보시면은 지난 한 10월부터 해서 한 1년간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정말 꾸준히 사왔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외국인들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줄 때는 쭉 갔다가 팔면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변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탄력성 있는 걸 좀 원하신다 그러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거를 계속 기대한다 그러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게 몇 달 전에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 내가 좀 빠져나와야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빨리 물을 타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도 되게 재밌는 게 삼성전자 주가 급등해서 올라올 때 있잖아요. 예. 네네. 개인들은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 답답했죠. 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물려 있는 게 싫다. 예. 다른 거 올라가는데 나 삼성전자 좋은 건 알겠는데 안 가니까 빨리 탈출하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됐어요. 네. 그게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가가 안 움직여서 그렇지 외국인들 금년 들어서 꾸준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집해 왔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결국 한참 오르고 있을 때 또 이 외국인들이 또 차익 실현 나올까 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 주가와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가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편하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 나는 좀 저점에 꾸준히 매수를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매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매수하는 거고, 어느 순간 분명 외국인들 비중을 줄인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매도 시점이 된 거니까 서서히 또 비중을 줄여 네. 나가야겠죠. 네네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거래량이 적고 거래 대금도 조금 평균에 비해서 낮죠? 네, 일단은 뭐 8월 들어서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랬죠. 확실한 거는 코스피보다 일단 8월 달 같은 경우 코스닥이 좀 더 거래가 많았던 거는 네. 예, 사실이었고, 뭐 테마주도 많았고. 예, 그렇게 예. 놓고 보면 확실히 우량주보다는 테마주에 좀 더 시장은 초점을 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전통적으로 사실은 이제 8월 달이 거래가 좀 이렇게 한산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뭐 휴가철도 있고 하다 그렇겠다. 보니까,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매니저, 애널리스트 분들 쉬잖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뭐 거래도 좀 한산해지는 것들이고 개인분들도 휴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더 관심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전통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차원에서 또 일단 거래량은 좀 한산했던 것 같고 시장 지수 잘 보시면 좀 내려왔잖아요. 예, 예. 지난 한 7개월 쭉 올라오다가 8월 달은 계속 내려가던 네, 분위기다 네. 보니 여튼 뭐 새롭게 매수하고자 해도 테마 중심이고 빠르고 네. 이다 보니까 못 쫓아갔을 거고 또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좀 약했던 거 그런 것들도 좀 거래량을 좀 줄이는데 거래 대금을 줄이는데 한몫했다 이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박스권이 계속해서 예상이 되니까 사실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삼성전기하고 LG노텍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전기 뭐 공시에서는 이제 미국 자동차 업체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이게 앞서 저희 또 화면에서는 아예 테슬라라고 나갔어요. 그런데 네. 그 원래는 테슬라는 그 카메라 모듈 쪽을 LG노텍한테 받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삼성전기도 LG이노텍도 둘 다 둘 다? 납품은 하고 있어요. 아, 원래 양강 구도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네네, 카메라 그렇죠. 모듈 쪽이. 뭐 지금 휴대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예. 뭐 카메라 모듈 일단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일단 한국에 뭐 2개 업체 아니면 중국이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뭐 한국산 제품,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계속 지금 몇 개월가 공시에 사실 나왔습니다. 근데 미확정으로 나왔던 건데 네. 어제 삼성전기가 일단 금액이랑 수량은 공개는 안 했고 고객사도 일단은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인지는 지금은 몰라요. 아, 근데 그래요? 그동안에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보도된 것들은 테슬라 쪽으로 테슬라일 거다. 예, 삼성전기가 사실 금액은 5조 원, LG이노텍은 대략 한 1조 원 이렇게 규모로 계속 보도 기사가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명을 하라는 그 해명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아. 확정이 사실 안 되다 보니까 양사 모두 다 계속 미확정으로 재공시하겠습니다. 이걸 몇 개월 지금 끌어왔던 거고 예. 어제 삼성전기가 일단은 되게 뜬금포이긴 한데 수량하고 금액은 안 정해졌지만 우리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결국 테슬라구나라고 시장은 이 호가가 대부분 다 엇갈리네요. 추측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이제 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기는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LG이노텍도 이런 맥락이라면은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기업들에게 탐방 다녀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 공급 단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공급을 안 하겠죠. 만약에 삼성전기가 계약이 나올 거다 그러면은 당연히 LG이노텍도 제가 볼 때는 사인할 가능성이 있죠. 아. 그러면은 제가 볼 때 LG이노텍도 조만간 좋은 공시 불려오지 않을까 사실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율주행에서는 그 거죠.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만 넣겠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카메라. 그리고 네. 카메라가 그 자율주행 인지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예. 센서도 좋고 다 예. 좋은데 일단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카메라가 메인인데 글로벌적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정말 잘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사 모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가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소외된 감이 있었잖아요. 삼성전기도 굉장히 무겁고 좀 조정 기간이 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그렇고 특히 LG이노텍은 9월달 주가 좀 강해된 종목이잖아요. 예. 애플의 아이폰 15 출시가 그러게요. 예. 예, 그러면 사실 좀 기대감이 올라줘야 되는데 사실 기대감을 8월달에 다 떨어뜨려 버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8월달에 좀 너무 많이 내려왔고요. 이제 과대 낙폭 차원에서 좀 올라가긴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카메라 모듈 업체 특히 이제 LG이노텍, 삼성전기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지만 이들 업체가 또 공이 그 FC BGA라고 하는 반도체 고부가 패키지 기판도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향후에 많이 쓰일 수 있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양사 모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고부가 패키지 기판 이런 것들도 함께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쓰이는 게 아니고 전장 쪽에 많이 쓰일 네네. 거예요. 그러면 전장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예의주시를 하면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오늘 0.2% 상승 예상되고요. 2,990선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 지수 919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보합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도 뭐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이 예상되죠. 지금 호가에서는 73만 3천 원, 포스코홀딩스가 1%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59만 6천 원이죠. 삼성 SDI가 0.8%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 61만 5천 원. LG화학이 1.3% 상승 예상되네요. 현대차는 강보합권 예상되고 네이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지금 호가에서는 21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보합 예상되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하락 예상되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 포스코 DX 계속해서 또 투자자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순위 4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도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9,300원. LNF도 역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만 또 포스코 DX와는 주가가 조금 다른 행보죠. 1% 지금 호가에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는 209,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HLB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7,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M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줄줄이 좀 급등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가총액 10위권 안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오늘 호가에서도 1.5%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16만 5천 원이죠. 펄어비스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좀 보합권, 계속해서 좀 박스권 행보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또 개별 종목,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는 또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예. 궁금합니다. 오늘은 또 어느 쪽이 튀어나갈지. 어느 쪽이요? 요새는 거의 하루 간격 아닌가요? 좀 사이클이 짧아졌죠, 많이. 좀 많이 사이클이 좀 어제는 짧아졌어요. 이제 로봇주들이 올랐는데. 어제는 또 로봇주였는데 로봇주는 아까 또 이재모 대표 또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단발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가 좀 작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보면은 같이 이제 로자 더 간다고 해서 같이 덩달아 가는 것들도 좀 있고 한데 또 그런 맛도 있어야죠 또. 로봇 들어가면. 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실제로 상장하고 나면 오히려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서는 약간 또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에 리튬자 있지만도 가보면 리튬 가루도 없는 데도 있고 세상 재밌어요. 어쨌거나 지금은 또 네, 로봇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두산 로보틱스 일단 상장할 때 저는 시가총액이 좀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매출액으로 한 250억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그 연초 전망된 매출액의 규모가 750억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매출로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계속 이게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결국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보다는 점유율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볼 때는. 근데 시가총액이 1조 원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수급이 많이 쏠릴 수 있습니다. 싸게 상장했다. 그래가지고 상장한 이후에도 좀 주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반면에 2조 원 좀 넘어간다 그러면 약간 부담은 가질 거예요. 왜냐면 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과의 협력적 관계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눈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매출에 찍히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좀 비싸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또 많이 비교할 것으로 보이고 상장까지는 아니지만 한화그룹에서도 좀 하나 로보틱스라고 그 신설 법인을 만듭니다. 네. 근데 이 하나 로보틱스도 따져보니까 작년 기준인데 매출액이 100억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뭐냐면은 계속 지금 키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 회사를 따로 떼어내가지고 하나의 이제 회사를 만들 거고 아마도 하나 로보틱스도 이런 식으로 상장하겠습니다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기타 지금 중소기업단에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중소기업들은 절대로 이 혼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확보가 돼야 무언가 할 수 네.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이 반도체, 자동차 여러 곳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많은 솔루션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고객들이 안 써주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하고 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순히 삼성으로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 결국에는 대기업과의 이제 협업적 관계가 앞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렇게 볼 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뉴로메카도 최근에 주목을 받는데 네. 뉴로메카가 왜 주목받냐면은
남은 협동 로봇 그 3사 두 개 기업하고 늘 비교되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너무 싼 거죠. 아하. 지금 4천억, 5천억 거래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단위 받는 기업들에 비하면 싸게 보이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리고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가 포스코, 한화랑 협업한다는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고 이미 뭐 몇 차례 MOU 맺은 사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뉴런 메카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갖고 대기업들과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조단위 밸류를 받을 수 있고 계속 이런 식의 기업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테마로 볼 수는 없는 예,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대기업들하고 협업적 관계가 좀 있는지를 네.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 대표님, 저 어제 최근 장을 보면서 좀 이렇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우리 작년부터 해서 대한민국 증시에서 제일 핫한 쪽이 2차 전지고 2차 전지. 예, 그러한 가운데에 왜 최근 들어서 같은 2차 전지 내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만 강한가 싶어가지고 혹시 뭐 들리는 얘기 있으세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뭐 6월 달부터 각 기업별로 발표도 했는데 예. 7월 달에 그 포스코가 그 2차 전지 밸류데이라고 해서 예.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각 그룹사별로 역할도 얘기했고 공장 증설 계획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양극재 캐파를 얼마 늘린다, 누구는 뭐 니켈을 어디서 가져오겠다, 뭐 리튬 어디서 가져오겠다, 뭐 이런 것도 발표했잖아요. 그게 이제 7월 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포스코 그룹사가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좀 관심이 높았던 것 같고 이거는 포스코 홀딩스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현대제철이 사실은 주가가 안 갔잖아요. 철강은 예, 우리나라 예, 대기업군에서 예. 두 개 기업인데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 유독 주가가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포스코 이제 그룹사가 강했던 것들은 그룹사 전반적으로 이 밸류체인이 잘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고요. 기타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각각의 이제 기업이 각계 이제 격파해야 되잖아요. 뭐 양극재는 LNF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요. LNF가 많이 좀 소외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LNF가 그 에코프로 그룹사나 포스코 그룹사보다 분명히 뒤처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앞으로 미래 이제 비전을 그려줘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아직까지 그 양극재 공장 생산 캐파 증설 계획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좀 더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2026년, 7년까지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에만 하더라도 2030년, 에코프로 BM만 하더라도 2027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LNF는 잘 보시면은 지금 거의 26년, 27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장기적으로 계획을 그려줘야 될 것 같고 내재화 이슈 이건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S 이제 그룹사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의 합작 법인 설립 이런 것들도 지금 공정위에서 승인해 줬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여튼 뭐 전구체나 기타 이제 원광물 이런 것들 내재화 잘 안 돼 있다 평가가 많았는데 조금씩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NF도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미래에 청사진을 그려줄 필요 있을 것 같고 이 청사진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어야 됩니다. 몇 년도에 공장 캐파 얼마를 짓겠다 그리고 매출에 얼마를 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잡아줘야 되지 지금 일단 계획이 경쟁사들보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그릴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음극재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뭐 지금 대표적으로 대지전자재료 주가가 갈 듯 말 듯한데 계속 10만 원 언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 기업도 공장 캐파 증설이 잡혀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주목을 못 받고 있고 이쪽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리콘 음극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부각시키면은 네. 그래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양시장 보합권 출발 예상되는데요.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5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휴장한 상황이고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가 좀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 이후에 긴축에 대한 경계성 매물들이 조금씩 출회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국내 증시도 박스권 장세에서 이제 일부 종목들,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만 수급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 쪽으로는 다시 한번 시장 주도주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떨어집니다. 2,578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약보합권이죠. 91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떨어집니다. 지금 7만 900원. 간신히 또 7만 원 선이 회복이 됐는데 재차 지금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또 7만 900원 선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이죠. 52만 9천 원. SK하이닉스 1% 떨어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4% 하락 중이네요. 73만 3천 원이고 포스코홀딩스는 올라갑니다. 0.3% 상승으로 5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4% 떨어집니다. 지금 60만 6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고요. LG화학은 강보합권으로 58만 7천 원. 현대차가 0.4% 떨어지죠. 18만 6,400원이고요. 네이버가 올라갑니다. 0.47% 상승 2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0.9% 하락합니다. 3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도 1% 약세 10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0.3% 올라갑니다. 6만 5,200원. 포스코 DX가 2.5% 약세 5만 6,700원이고요. LNF가 0.4% 떨어집니다. 21만 1천 원이죠. HLB도 하락 중입니다. 2만 8,7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0.7% 떨어집니다. 지금 10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럼 좋네요. 2% 상승 16만 6,200원이고요. SM이 0.8% 하락 중이고요. 펄어비스 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 모듈 쪽 관련 종목들 흐름이 좋습니다. 앞서 저희 삼성전기, LG이노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 미국의 자동차 업체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에 따라 관련주들 오늘 또 좋습니다. 캠시스가 지금 26% 급등 중이고요. 액트로가 18%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펜텍도 7% 강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LG이노텍, 삼성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양강구도인데 LG이노텍이 2.4% 상승 27만 5,500원이고 삼성전기도 5% 강세죠. 14만 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세코닉스도 6% 강세고요. MC넥스도 4.6% 올라갑니다. 그밖에 나무가도 4.8% 강세고 하이비전 시스템, 자화전자 모두 2% 상승 중입니다. 옵트론텍이 지금 상한가입니다. 자,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밖에는 카메라 모듈이 다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엮이다 보니까 관련 섹터, 관련 테마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자,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입니다. 37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억 원, 36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340억 원 홀로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3억 원, 1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은 30전 하락한 1,319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도 그렇게 변동성 자체는 최근에는 이제 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율 그냥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 제자리 걸음이고 어제 또 외환 보유액도 발표된 것 같은데 조금 올라오면은 좀 눌러주고 그 눌렀다가 또 이렇게 조금 네. 과하게 또 밀리면 또 사주고 하니까 우리 환율 안정적이에요. 그러게요. 환율이 무슨 시장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시장이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에 이제 종속 변수로 환율이 움직이겠죠. 네. 근데 진짜 네. 오늘은 캐머러네. 캠? 캐머러. 제가 순간 당황해서 반말이 나왔잖아요. 예, 카메라 모듈 관련주. 예, 진짜 오늘은 카메라네요. 네네네. 아니 또 때마침 그 대표님 기업 탐방 다녀오셨는데 카메라 오늘은 카메라 데이네요, 진짜. 관련 종목이잖아요, 글쎄.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공교롭게 와.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이 타이밍이 세코닉스인데요. 참. 예. 실제로 수혜도 있습니다. 삼성 그 전자 쪽에 원래 납품했던 업체이다 보니까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동사가 이제 그 세코닉스 기본 이제 기술은 이제 광학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광학 렌즈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광학 이제 모듈, 이제 카메라 모듈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던 렌즈만 만들다가 이제 모듈까지도 이제 만드는 그런 업체이고, 이 업체가 지금 이제 가장 오늘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전장 카메라 이쪽으로 지금 납품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동사가 지금 과거에는 그 모바일 쪽 매출 비중이 거의 80% 90%였는데 최근에
올해 일단 들어서 매출 비중이 확 바뀌었어요. 자동차 쪽 지금 매출 비중이 80% 이상이고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 이런 쪽은 지금 매출 비중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코닉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전장 부품 업체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쪽이 매출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봤더니 바로 이제 헤드램프 여러분들 자동차 타시면 그 램프 라이트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네네. 헤드램프를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전장 카메라 이쪽으로 렌즈하고 모듈을 공급하는데 이런 쪽이 한 40%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현대차 그룹사 이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럽에 있는 뭐 컨티넨탈,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 예를 들어서 뭐 카노, 뉴로 이런 스타트업에 지금 공급하는 그 계약들이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고요. 최근에도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전기차 업체와 공급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추적 관찰해봤을 때 테슬라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부 그렇다고 놓고 볼 때는 뭐 리비안이나 다른 쪽 기업들하고 지금 협업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사업적 내용과 완전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상속 이슈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8월 17일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공시인데 상속 절차 완료에 따른 상속 지분 확정 공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상속 이슈로 주가가 못 간다 그 이슈가 이제 말끔히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가가 더 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만들어진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박윤경 대표이사가 2015년도 취임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창업주가 계시다 보니까 독자적인 경영 노선을 못 세웠습니다. 근데 지난 2월 달에 창업주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독자적인 경영 방침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 핵심이 바로 수익성 개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이익 77억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에서 어떻게 회사가 바뀌는지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딸이에요. 네네, 딸입니다. 그래서 따님이 지금 기업을 넘겨받았는데 그동안에 창업주가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치가 많이 보였겠죠. 그래서 그렇죠. 독자적인 경영이 안 됐었는데 여튼 이제 올해부터는 독자 노선, 독자 경영이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수익성 개선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XR, MR 헤드셋 출시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사가 삼성전자, 그다음에 미국의 뷰직스라고 하는 기업의 투사 모듈이라고 하는 관련된 VR, AR 제품을 납품했던 레퍼런스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IT 기업들의 제품 출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점들은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세코닉스를 볼 필요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내년도 실적 보니까 매출액은 대략 한 5천억, 영업이익은 한 144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타겟 PER 한 15배로 보면은 목표 주가는 한 12,000원이 적정 주가이니까 지금부터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저는 우리 이재모 대표께서 이렇게 탐방 다녀오셔서 이렇게 종목을 소개해 주시면은 과거 주가 추이부터 한번 살펴보는 그게 있는데 여기는 무슨 10년 주기설이 작동하나 2003년, 2004년에 한번 거의 뭐 2, 3천 원 하던 게 10배 갔다가 거의 또 2008년 금융위 올 때까지 또 원위치했고 그다음에 2013년, 14년에 또 한번 전고점 2만 5천 원대까지 갔다가 또 이게 4천 원대 왔고 그러면 10년 주기면 또 금년인데 네. 이 좀 손 타는 종목입니까 이게? 그렇진 않고 그렇진 않고? 2013년, 4년 네. 이때는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이 가장 핫하던 시기였던 아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쪽에 광활 렌즈 공부하는 시기다 보니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네. 기대치가 있던 시기다 보니 주가가 강했던 거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표이사가 2015년도 취임을 했습니다. 아, 근데 예. 지금 거의 한 8년간 창업주하고 이제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속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갔는데 창업주가 올해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보다 좀 자세한 리포트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탐방면을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전에 또 다녀오신 기업들 중에서 좀 추가로 좀 AS 전략 세워주실 기업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지금 시장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자동차 이제 관련해서 전장 카메라 업체들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그 MC넥스나
그 파트론도 제가 두 차례 전에, 소개를 예, 시켜드렸어요. 엔시넥스도 카메라 모듈 쪽으로 네,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예. 올라가는 것들은 역시나 이들 업체들이 지금 기존에는 IT,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의 카메라 모듈을 공부하는 업체들인데 대부분 다 방향성을 자동차 쪽으로 납품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이미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도 사업적으로 지금 방향성이 확 바뀌고 있고 고객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곁들여가지고 보실 필요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정보 말씀드리겠는데 이루다라고 하는 기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루다가 최근에 그 지분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김용환 대표이사의 지분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용 의료기기 대표 업체인 클래시스 이쪽으로 지금 넘기는 거 지금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제 지금 공시가 나왔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한 절반 정도를 넘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남은 지분도 넘기는 것으로 지금 옵션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다는 그동안에 그 지분 이제 뭐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주가 이제 변동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클래시스의 최대 주주도 베인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모펀드 쪽입니다. 사모펀드가 주로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하는 게 대부분은 뭐냐면 기업 체질 개선,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되는 기업들 수익성이 나오도록 많이 좀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재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루다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쪽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기존에 지금 제품들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고 올해 신제품도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하면서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루다도 이 지분 변동이 조금 말끔하게 해소가 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 또 초전도체 관련주가 또 올라가는데. 그래요? 네, 오늘 초전도체. 어느 정도? 덕성이 지금 13% 급등 중이고 신성 델타테크 10% 급등하고 모비스도 올라가고 파워로직스, 서남, 탑 엔지니어링 한참 뭐 초전도체 맥신 갔다가 로봇 갔다가 다시 이제 초전도체 또 오네요. 이 초전도체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어제 뉴스가 좀 하나 나왔을 겁니다. 이게 이제 초전도체 네네. 그 뭐 진위 여부 관계없이 네. 연구 개발을 해볼 필요 있겠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의견이 좀 시장에 또 전해지다 보니까 오늘 일부 저도 예상은 했거든요. 혹시 예. 이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가는 게 오늘 시장 분위기이다 보니 최근의 트렌드는 확실하게 호재가 나오면 주가는 그러게요.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빛의 속도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면 저 다음에 나왔던 맥신하고 뭐 양자 컴퓨터 쪽은 양자 컴퓨터? 네. 예. 그쪽은 어때요? 오늘은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예. 움직임이 별로 예. 없어요. 뭐 자금이 또 어느 정도 한정돼 있으니까 쏠림 현상은 좀 있겠죠. 예. 네. 아니 그래서 9월에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지금 말씀해주신 뭐 기업 탐방 그런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좀 주도주라고 할 만한 섹터가 좀 이렇게 끈기 있게 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전략 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9월 달에 저는 매매를 좀 활발하게 하는 전략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요? 네네네. 아. 물론 저하고는 이제 투자 전략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는데 뭐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슈 있는 쪽, 그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미리 공부했으면 사실 오늘 같은 시세도 연속성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업은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가 어떤 게 있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은 주가가 올라가겠다, 떨어지겠다 눈에 아주 쉽게 보이는 장이니까 9월 달에도 매매하는 전략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저처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섹터로 볼 때 반도체, 그다음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는 2차 전지 지금 잠잠하게 있을 때 사두는 게 좋겠다 아, 말씀드리고 반도체하고 2차 싶어요. 전지? 네. 2차 전지는 향후 몇 년간 계속 주도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 계속 돌아갈 것 같은데 9월 달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3분기에는 반도체 가격 인상 눈에 보일 거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시킬 수 있는 시점이 9월이거든요. 이번 달 9월 달 반도체는 정말 중요해 보이니까 바닥인지 아닌지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조만간 온다. 그렇게 볼 때 반도체도 지금은 좀 천천히 뭐 가는 거지만 담아둘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동안 또 이렇게 핫했던 또 화장품이나 좀 음식료도 이것도 좀 쉬어야 됩니까? 뭐 일단 쉬는 종목은 담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은 단순 테마는 아닐 것 같습니다.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좀 뭐 좀 쉬고 있다 그러면은 담을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면세점 호텔 신라다 그러면은 지금 8만 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적정 주가는 11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8월 달부터 중국인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8월, 9월 그러면 3분기 마무리되면서 이게 실적 발표가 10월 중순 말쯤 발표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중국인들 들어온 거 숫자로 확인될 것 같거든요. 그럼 면세점 관련된 호텔, 신라, 카지노 이런 쪽은 오늘처럼 좀 쉬어간다, 좀 주가가 완만하게 간다 그럴 때는 매수는 할 필요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